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 일단 3차 방정식이래. 최소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문자가 근데 봐봐. A로만 1차로만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보통은 1 아니면 -1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데 보통 문제가 1 아니면 -1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일단 조립제법 해봅니다. 1-3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거 조립제법 뭐가 돼? 다 더해서 몇이냐? 0이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1, 마2, A, 0이 되죠. 그럼 일단 인수분해된 식을 쓰면 뭐가 돼?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방정식에 해라는 건 결국 얘가 0이 되는 것과 얘가 0이 되는 것들을 쓰면 그게 이 3차 방정식의 해인데 그 수가 다 무슨 수래? 실수래지. 이미 1은 실수가 됐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만족하는 이 x값들도 다 무슨 수가 되어야 되더라? 실수가 되어야 되더라가 키포인트. 그럼 우리 이거 2차 방정식에서 이 근이 실수입니다, 허수입니다는 무슨 식을 가지고 판단했어? 판별식 4분의 t. b' 제곱 마이너스 ac 아니야? 맞아? 이게 실수래. 0보다 어떻다요? 크거나 같다. 왜냐면 달라야 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걔는 항상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 빼기 a가 0 이상이래. 1 이하래. a는. 끝. 그래서 뭐야? 최대값을 물었어요. 1 이하니까 최대값 얼마입니까? 1이죠. 봐봐. 165와 166이야. 얘는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페이지 몇 쪽이야? 164쪽. 165부터 일단 봅시다. 시그마 오케이. 2x 얘가 봐봐.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적절한 K값의 범위를 찾으시오가 문제야. 그러면 봐봐. 어떤 상황일 때 얘가 한 개의 실근을 갖습니까? 인지를 먼저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요럴 때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첫 번째는 예를 들어 그냥 얘 해는 아닌데 해를 구했더니 1 그리고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세 개 중에 하나만 뭐인 상태? 실수인 상태. 그럼 얘는 오직 한 개를 실근으로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한 개의 실근을 갖겠다라는 거지 그것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건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실근의 종류가 한 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두 번째 어떠한 것도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냐면 세 개가 다 똑같은 상태. 두 개만 똑같을 리는 없는 게 그럼 하나는 허수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대부분 실계수로 이제 대부분 3차 방정식을 풀 건데 두 개가 실수고 한 개는 허수일 리는 없어. 하나가 허근이 나왔어. 그럼 걔의 켤레도 보통 다른 한 허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실수, 한 개가 허수일 리는 없다. 그래서 오직 한 개로 실근을 가져야 되더래. 하나만 실수, 두 개가 허수인 상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세 개가 다 똑같은 상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삼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지금 나눠야 되는 건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보자. 실수 하나, 허수 두 개인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 똑같은 거 세 개니까 삼중근 케이스. 그러면 일단은 얘 인수분해가 됩니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부터 써봅시다. 2, 4,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 3k이거든요. 얘 몇이 됩니까? 다 더해서 몇이 돼? 0이 되니까 1은 돼요. 2, 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얘 얼마가 돼? 0이 된다. 그럼 일단 여기 위에다가 인수분해되는 식을 써놓을게. x 빼기 1, 2x 제곱 더하기 6x 빼기 3k는 0이다. 그럼 써놓고 이거 지우자.
그러면 이제 요 3차 방정식이 어떻게 근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를 다 떠올려 볼 건데 첫 번째, 한 개가 실근이고 두 개가 허근이야. 그럼 이미 1이라는 실근은 하나 발견을 했지. 그러면 여기서 뭘 가져야 된다?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6x 빼기 3k는 0인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허근 가질 조건 뭐야? 4분의 b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아니에요? 맞죠? b 프라임 그러니까 마이너스 ac 하면 얼마야? 6k가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6k가 마구보다 작아서 k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기만 하면 허근을 가질 거고 그러면 실수 하나 허수 두 개 가져서 오직 한 개로만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3중근을 갖는 케이스야. 선생님 뭐하냐? 누구야? 기다려. 오케이? 3중근을 갖는 케이스야. 그럼 이렇게 3중근을 갖겠다라는 건 일단 1을 하나로 근으로 갖는다는 걸 알아. 그럼 자동으로 이 나머지 2차 방정식 누구예요? 2x 제곱 더하기 6x 빼기 3k는 0, 2 나머지 얘는 뭐다? 1, 1을 다 중근으로 갖는 케이스여야만 하더라 라는 건데 식 딱 봐봐. x제곱의 개수 알고 그리고 요 두근을 알았었을 때 2차 방정식 직접 세울 수 있잖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x제곱의 수 2야. 중근 1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 세우면 얘가 1들을 중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인데 얘랑 같아질 수 있어? 안 되지. 왜냐하면 전개하면 2x제곱 곱은 같으나 애초에 마이너스 4x가 돼버리잖아. 맞아? 식이 같아질 리가 없다라는 건 얘 자체가 1을 중근으로 가질 수 있다 없다? 이 상황 자체가 세팅이 될 수 없겠구나. 예외. 그래서 뭐만 가능하다? 지금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가지는 상황만 가능하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 건 거예요. 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 거고 166번 이거 부피 구했어? 부피를 어떻게 구해요? 오각기도? 밑변 곱하기 밑넓이 높이 그리고 끝. 근데 밑넓이가 뭐였을 뿐이야 이거 지금 그냥 오각형일 뿐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 밑넓이를 보기 위해서는 얘 근데 무슨 모양이야? 오각 기둥이지만 사다리꼴도 아니구나.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요거 하는 방법 뭐 높이를 모르진 않겠고 길이들을 조금 써봅시다. 요 오각형에 얘 x 플러스 5야. 맞아? 여기 길이 얼마냐? x 플러스 2야? 맞잖아. 그 여기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얼마야? 어디랑 만나? 얘는 x잖아. 얘 x 플러스 1과 만나는 거 아니야? 초기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전개도 해보고 다시 합쳐보고. 맞아?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뭐 사다리꼴하고 직사각형의 합으로 구하셔도 되고 나는 다른 거. 봐봐. 꼭 여기 안에서 구할 필요는 없어. 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큰 직사각형에서 여기 직각삼각형 뺄래. 왜냐하면 길이가 깔끔해. 여기가 x 플러스 5거든? 얘가 x 플러스 1이지. 여기 길이 얼마야? 4. 예. 전체 x 플러스 2야. 일부가 x야. 나머지는 2. 그러면 일단은 밑넓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오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큰 직사각형 x 플러스 2, x 플러스 5에서 얘 직각삼각형 4, 2, 8의 반띵 얼마? 만 빼자. 그러면 얘 얼마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6입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야? 밑넓이 높이 곱한 거잖아. 높이 얼마입니까? x 플러스 3 밑넓이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6은 부피 얼마래? 요거다. 요거 만족하는 이제 뭐 찾자? 적절한 x값 찾자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이거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6이잖아. 그러면 걔 같은 경우는 봐봐 원래 선생님이 선호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어차피 이게 길이는 보통 자연수일 가능성이 높아서
어떤 하나 넣었을 때 이렇게 세 개의 곱이 216이 될까를 찾는 걸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럼 그건 언제 좋냐면 최소한 두 개가 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럼 찾기 좀 쉬운데 얘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이거 전개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것을 추천할게. 그럼 얘 전개하자. 이거 x 더하기 상수죠? 그럼 어떻게 해요? x 세제곱 세합 하면 얼마예요? 10 10이에요? 10x 제곱 더하기 2 곱하 3, 6 하면 9고 18 9하고 18 더하면 얼마예요? 27인가요? 27x 그리고 얘 곱하면 18이잖아. 네. 근데 216 넘어오면 얼마야? 마이너스 198인가 그래. 근데 얘는 사실 뭘 해도 조금 짜증납니다.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다 더해서 0이 되지도 않고요. 이 건너다리를 더해서 합이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겠어? 얘약수분의 얘약수 너가 나를 잘 찾으면 돼. 알겠지? 2 해보죠. 2는 안 될 것 같아. 많이? 왜냐면 난 답지를 봤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합시다. 3, 1, 3, 13, 39. 봐봐 이거 벌써 짜증나. 하기 싫게 생겼잖아. 56, 56 3배. 198. 맞지? 198. 3배하면 왜 198이야? 아닌 것 같은데. 답지 보셨다면 같이 보셨다 그냥 또. 너 안 되지. 이거 3배 아닌데? 뭐 틀렸다. 아, sorry. 66. 봐봐. 덧셈 틀렸잖아. 너희들. 내가 아무리 이거 봤다고 해도 이거 덧셈 뺐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편집. 얼마다? 198. 아, 답 찍었더니 이렇게 아, 계산해봤더니 3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얼마야? 0.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 식은 뭐가 돼? x 빼기 3 그리고 x제곱 더하기 13x 플러스 66은 0이 돼서 당연히 x는 뭐겠어? 3이 되겠죠. 뒤에 방정식의 해는 구할 필요가 되지가 않는 이유는 뭐냐? 얘 허수로 나와요.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얘는 그냥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허수가 나와서 길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171쪽. 아 여기서부터 그냥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라고 질문을. 그냥 딱 넘어가면 되죠.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아. 그 실력업 쪽에 있는 이 방정식의 허는 다요. 그럼 봐봐. 209를 하나 같이 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봐봐. 뭐 예를 들어 너에게 그냥 녹아내도 되지 않아요? 얘의 허근 그냥 얘 근 알파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끌고 올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 대입하는 거. 그렇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하나 알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랬었을 때 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5가 만약에 얼마냐라고 물었어. 그럼 당연히 뭐 이용하겠어? 얘 이용해서 맞아? 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답은 얼마다? 4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지. 이건 할 수 있잖아. 여기 단어 내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떠한 방정식의 근이 하나 나왔었을 때 우리는 기껏해야 대입하는 정도로만 그 식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더라면 그 식 하나에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 긁어올 수 있느냐라는 건 거야. 오케이? 만약에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지 않고 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해보자라고 했어. 그럼 우린 이것만 쓸 거야? 아니잖아. 일단은 얘 또 다른 한 근이 뭐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파 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대입한 식도 이용하겠지만 또 뭐까지 생각을 해주겠어? 근과. 그렇지. 그래서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고 곱한 게 1이다 라는 사실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묻는 문제가 알파 더하기 알파바 플러스 5가 얼마니라고 물었어. 또는 알파 분의 1 플러스 알파 바분의 1이 얼마니라고 물었어. 그럼 너네는 진짜 똥멍청하게 얘를 구한 다음에 대입할 생각을 했겠어? 안 했겠지. 그냥 요거 구해왔으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 얘 대신에 마일 넣어서 얘 얼마다? 4다. 얘는 조금 더 과정은 있겠죠. 알파 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수고는 하신 다음에 얘 대신 1 넣고 얘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답을 찾을 거잖아. 맞아? 여기는 그런 단원인 거야.
그 중에서 좀 특수한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만 우리는 제시를 2개 해줄 건데 어쨌든 무슨 워딩이 하나 나오면 니네가 이런 것들을 줄줄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는 그 단원이고 여러 방정식도 묻지를 않아요. 세제곱은 1과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딱 두 종류에 대해서만 이러한 짓거리들 해보자 라는 게 요 단원이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오케이? 우리 많이 했던 것들이잖아.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자라는 이건데 209번을 한번 해보라고? 그럼 봐봐. 209번 봅시다. 209번은 어디로부터 출발이야? x 세제곱은 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방정식의 뭐래? 허근을 w라고 쓰고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오메가라고 제시를 해줬을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러면 구하기 전에 예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일단 써주고 그 다음 그거 이용해서 풀자야. 근데 그건 다 이미 구해놨으니까 옆에 종이에 써져 있는 거 보시면서 참고하면 되겠지만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자. 어떠한 조건까지 해볼 수 있는 것인가. 오케이? 그럼 첫 번째, 2, 3차 방정식의 근, 헬에 일단 뭐 하고 싶어야 돼? 대입하고 싶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를 일단 끌고 올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의 실제 해다라는 것은 바로 넘겨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 구했잖아. 그래서 얘를 한번 해를 직접 구해보자라는 거야. 일단 허근 오메가는 잠깐 지우고. 오케이? 그래서 x세제곱 빼기 1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란 이 3차 방정식 해를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러면 세제곱 플러스 1은 0인데 이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가능해 안 해? 하잖아. 그러니까 어우 당연히 자연스럽게 요렇게 우리는 식을 쓸 수가 있겠더라. 그럼 이 3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건 결국 얘가 0, 들, 2 되게 하는 x값들을 구하면 그게 3차 방정식의 해인데 그럼 첫 번째는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 두 번째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는 0인 요 2차 방정식 해들로 이 방정식 해가 구성이 됐을 거라고. 근데 나는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걔는 마이너스 1일 리가 있어? 없지. 그 해나라는 건 실제로 어디로부터? 요 방정식으로부터 그 해가 왔겠다라는 건 당연히 아는 사실이잖아. 허수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뭐다?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란 이 방정식의 한 해가 오메가겠다. 그럼 사실 얘는 두 개지만 뭐가 오메가냐? 2분의 1 뿔마 플러스 루트가 오메가냐? 2분의 마이너스 루트가 오메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허수가 두 개 있는데 그냥 그 수 중에 하나는 오메가일 거야. 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어떤 거 대입한 것도 조건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는 0이다. 이것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집중.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래. 그럼 다른 한 허근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오메가 바라고도 쓸 수 있잖아. 맞아? 의식의 흐름이야. 그러면 어머나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아? 우린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메가 바는 얼마더라? 1과 오메가 더한 건 1이고요. 곱한 건 얼마더라? 1이더라 라는 것까지 쓸 수 있다고. 사실 4번 내용은 조금 억지스러운데 일단 3번까지는 자연스러워야 돼. 여기까지 돼? 4번은 약간 좀 억지야. 4번은 이제 무엇도 얘기를 해보고 싶냐면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거든. 오메가 가지고 뭐 하면 오메가 바를 구할 수 있을까? 요런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뭘 이용할 거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래 쳐. 그럼 일단은 이 오메가 바, 오메가의 켤레라는 건 오메가 분의 1로 쓸 수 있다 없다? 즉 뭐냐면 얘의 역수가 켤레예요 라는 소린 거잖아. 맞아? 얘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역수잖아. 얘 역수 취하면 켤레 얘가 됩니다 라는 거잖아. 그럼 반대도 얘기할 수 있겠지? 얘 역수 취하면 오메가가 돼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봐봐.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쓸 수는 있잖아. 맞아. 여기 좀 억지야. 쓸 수 있지. 쓸 수 있다 쳐. 그러면 쓸 수 있네. 그럼 뭐다? 굳이나 이 분자에 1 대신 얘를 넣고 싶어야 돼. 예?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그냥
우리가 봐봐. 너네 오메가 세제곱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로 바꿀 거잖아. 여기 유도만 지금 해주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이 있대. 그럼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근데 1이 있대. 그럼 걔는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을 얘로 바꾸자고. 어떻게?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그럼 이렇게 놔두지 않겠지. 뭐 하면 돼? 약분하니까 실제로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더라. 즉 봐봐. 오메가의 켤레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오메가의 역수를 취해서도 계산이 가능하고 아니면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로도 켤레를 구할 수 있더란데 사실 여기가 좀 되게 윽지스러워요. 내가 말했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흐름대로 오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외워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답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짱구만 잘 돌리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내가 이 한 줄이 나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조건들 이걸 이제 가지고 답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일단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겠어. 다 위에다 이렇게 써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건데 그럼 봐봐. 209번을 한번 볼게. 첫 번째는 뭐를 풀라라는 거냐면 오메가 101제곱 분의 그리고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오메가 102제곱 요거를 구하시오고 두 번째는 오메가의 뭐 2오메가 빼기 1 그리고 2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뭡니까? 오메가 5개 마이너스 오메가 4개 플러스 오메가 3개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래. 그럼 봐봐. 나는 고르는데 기준이 있어. 구하라는 것을 보면 얘는 막 지수가 3보다 큰 수들이 나오지. 그러니 고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3보다 큰 이런 고차들이 나올 때에는 일단은 뭐 이용하시냐면 1번, 2번을 섞어서 쓰시면 돼요. 특히 1번을 먼저. 뭐다?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뭐 할 때 쓰냐면 고차를 저차로 일단 바꿀 때 요거 먼저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우리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오메가 6제곱은 얼마라는 거야? 얘 제곱한 거? 1이라는 거지. 일단은 1을 먼저 써주는 게 좋거든? 마이너스는 또 홀수기냐 짝수기냐 헷갈리니까. 그럼 쓰는 방법은 왜 우리 i 거듭 제곱이랑 똑같아. i 4개 했을 때 몇이 돼? 1이 되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4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거 기억나지? 똑같아. 얘는 6이 됐을 때 1이 되는 거라서 일단 6으로 나눈 나머지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이해돼? 그럼 봐봐. 얘 6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냐? 60 빠지고 41이니까 30 또 오메가 5제곱인가? 맞아? 맞죠? 그럼 얘는 하나 주니까 오메가 3개 얘는 2개 많으니까 왜 3개예요? 하나 줄였으니까 오메가 4개예요. Sorry. 얘는 얼마야? 오메가 6개인가요? 얘는 1이네? 맞지?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 3 했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뭐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일단 고차를 저차로 바꾼 거야. 전 이걸로만 할게요 라고 하면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또는 분자인데 그것은 어떤 거 이용할 거냐면 두 번째 거 이용합니다. 봐봐. 우리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얘 위에 거를 만들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을 여기서 뭐만 이항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얘 분자는 뭐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바꿔나봤더니 어떻게 됐어? 분모 분자가? 똑같죠. 얼마입니까? 1이다. 저는 분모를 바꿀 건데요 하면 오메가 제곱을 이렇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얼마다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이왕이면 한 개 남는 걸 조금 선호해서 분자를 바꾼 것 뿐인 겁니다. 대신? 그럼 마찬가지로 3번부터 먼저 조금 해볼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는 6보다 큰 건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맞아?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 그러면 얘네는 몇 번을 이용하겠어? 여기서 골라봐. 2번. 그치? 일단은 켤레 같은 거 없으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알겠지? 그럼 2번을 이용할 거야. 뭐만 이용할까? 얘만 이용하자.
맞아? 왜냐면 그러면 요게 나오잖아. 얼마라고? 1이라고.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빵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얘 1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얼마나 또 1이 되네요. 요렇게. 승진아 눈 떠? 머리 아파. 왜? 머리. 아이고. 되셨습니까? 뭐 요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노가다 써기 필요하기는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 이렇게 딱 정리되지도 않은 때 또는 뭐 이런 거 켤레 있지도 않을 때 맞아? 그럴 때는 일단 전개하기는 할 건데 오케이 봐봐 오메가랑 얘랑 먼저 곱해보자. 왜냐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전개했을 때 3차가 나오는 게 좋거든? 그럼 봐봐 2오메가 빼기 1은 놔두고 일단은 오메가랑 2 플러스 오메가 제곱만 곱하면 뭐가 돼? 2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 되죠. 맞아? 근데 어머나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나? 마일이다. 그럼 이건 뭐야? 2오메가 빼기 1에 뭐 하라? 제곱해라. 그럼 얘는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인데 이거 몇 번 이용하겠어? 2번. 2번 이용하고 싶어야 되겠지? 이번에는 4오메가 제곱 빼기 4오메가니까 일단은 얘 놔두고 1만 이용하면 되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4배 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얘가 마 4라고. 마 4 플러스 1이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봐봐. 178번이래. x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0의 뭐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야? 그럼 봐봐. 너희들이 이 방정식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양쪽에 곱할 거야. 그러면 얘 허근이라기보다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허근. 근데 우리 이거 했다? 방금?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그러면 짜르륵 써보자. 뭐 찾았냐면 아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점,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한 건 1이라는 것과 오메가 바를 곱한 것도 1이라는 것과 그리고 오메가 바는 뭐로 쓸 수 있다? 오메가 분의 1로 쓰거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다가 방금 한 내용. 알겠지? 왜냐면 선생님이 그냥 쓴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았었을 때 뭘 찾자?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그리고 빼기 오메가 몇이에요? 2090인가? 네.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부터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 뭐 이용을 할 거냐면 봐봐.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반대도 가능해야 돼.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로도 쓸 수가 있죠. 곱하기 한 게 1이라 그랬으니까.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오메가 바분의 1이잖아. 그게 뭐라고? 오메가라고. 그럼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오메가 제곱. 요거. 뭐 그래 한번 써자.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는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근데 얘 대신에 뭐 대체할 수 있다? 오메가로 대체할 수 있어서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 아까 세제곱 했을 때 마일이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6제곱은 1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할게. 부호 틀릴까봐. 그러면 2090을 6으로 나누면 1800 빼고요. 290이면 240 빼고요. 50이면 48 빼면 2 남네요. 오메가 뭐다? 제곱이다. 근데 그건 뭐하래? 어씨 빼래. 나이스.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 그치? 답 얼마다? 0이다. 됐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좀 유의할 거는 선생님은 지금 이걸로 갖다 풀었으니까 이렇게 쓰겠다는데 이것만은 답은 아니야. 알겠지? 뭐 오메가를 다른 데서 끌어와서 하겠다라고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알겠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알아서 개취로 해주셔라 라는 것인 겁니다. 되셨죠?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한번 쭉 설명할 거예요. 특수 케이스는 아마 오늘 시간은 모자랄 것 같고 일반적인 설명만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기 앞서서 우리 연립 방정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중2 때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2, x 빼기 y는 뭐 4 이렇게 엮어둔 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몇 개? 2개의 식으로 쓰고 그거를 하나로 엮어놓은 걸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배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풀어라 라는 건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구하라 라는 말과 동일했고 그때 우리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단 말이야. 뭐 아니면 뭐? 대입법 아니면 가감법. 대입법은 뭐였어? 대입법은 뭐였어? Y. 그렇지. 둘 중 하나를 x는 또는 y는 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식에다가 어떻게 썼어? y 대신에 뭘 쓰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서, 맞아? 우리는 x 구하고 y 구했던 게 대입법이었죠. 포인트는 하나를 x는 또는 y는 이라고 구한 다음에 다른 식에 넣어서 문자값 구한 것. 그럼 여기서는 x만 구한 거라서 그걸 다시 대입해가지고 적절하게 y도 구했었던 그게 대입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귀찮아,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구하겠다라는 게 뭐가 있었어? 가감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더했더니 2x는 6이어서 뭐 x는 3, y는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았었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중2 때 했던 연립방정식의 기본. 이제는 이 고등의 파트는 뭐냐? 이 제시된 방정식들이 꼭 1차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제시된 식이 둘 중 하나가 반드시 2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의 방정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자라는 건 거야. 오케이? 그래서 크게 우리 연립 방정식은 총 두 가지 종류로 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이 두 개가 하나로 엮어놓은 건데 하나는 1차식은 0꼴, 하나는 2차식은 0꼴로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또 둘 다 몇 차인 꼴? 2차인 꼴. 요것도 연립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둘 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그러면 나는 이제 요 두 가지에 대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얘 케이스 따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을 풀으래 요거 만족하는 순서상 찾으래 라는 건 거야. 오케이? 근데 1차 1차 연립했을 땐 순서상이 존재한다면 뭐 두 식이 똑같지 않는 한 한 쌍으로만 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 쌍이 아니라 1차 2차면 두 쌍, 2차 2차면 네 쌍 나옵니다. 뭐 물론 예외 상황으로 똑같은 거여서 뭐 세 쌍으로 줄든 두 쌍으로 줄든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이다라는 건 차수 곱하기 차수의 개수만큼 순서쌍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2차면 2개, 2차 2차면 4개.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 직접적으로 구해 볼 건데, 그러면 1차식, 2차식이 제시되어 있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대입법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로 그냥 예를 들어서 볼 거예요. 예를 들어 x 빼기 y는 몇이라는 식이 있냐면 마 1이고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2는 0이래. 요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나왔어. 그럼 위에 건 1차고 아래 건 2차죠. 그럼 얘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건데, 봐봐. 대입법이라는 건 결국 x는 y는 으로 일단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얘를 정리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 대입법은 엔간에서는 1차 식을 기준으로 먼저 x는 또는 y는 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럼 x는 뭐가 돼? y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고 그것을 아래 x 대신에 y 빼기를 대입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대입을 하면 뭐가 됩니까? y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는 0이 되죠. 요거 만족하는 일단 y 값들부터 먼저 구하시면 돼요. 그럼 y 제곱에서 2y 제곱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당연히 뿔뿔마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얘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인수분해가 된다. 어떻게? 뿔3? 마일 아니야? 그러면 순서쌍을 쓰라 그랬으니까 뿔 3 이니까 y는 마 3이겠네요. 맞아? 그리고 마 1이니까 뿔 1이 되겠죠. 이렇게 y 값 구하고, 그 다음에 x는 아까 어디 있었어? y 빼기 1이라 그랬죠. 마 3 하나 넣으면 얼마다? 마 4다. 오케이? 1 넣으면 얼마다? 0이다. 요렇게 순서상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1차, 2차 케이스는 우리 어떻게 하겠다? 1차식 2 나왔었을 때 걔를 x는 또는 y는 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다른 식에 대입해서 x든 y든 먼저 하나 구한 다음에 다시 적절한 원래식에 대입해서 문자 채워서 순서상 2개 찾겠다. 오케이? 당연히 혹시나 여기서 y가 중복된 한 개로만 나오면 순서상 한 개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개수는 근데 기본적으로 1차, 2차면 2개 존재하겠다 생각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2차 제시가 됐었을 때 우리는 이때 연방을 어떻게 푸는가? 예외 상황은 내일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기본 상황. 기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인수분해 이용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이 2차에 대한 연립을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시된 식이 이런 겁니다. x제곱 더하기 2xy 빼기 3y제곱은 0이라는 식과 그리고 2x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제곱은 4다. 요거 만족하는 순서상 x, y 연방의 해를 찾으래. 오케이? 그러면 둘 다 2차인 케이스야. 뭐 하자? 인수분해 이용을 하자. 그럼 둘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 식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몇 번째? 위에 거요. 첫 번째 게 인수분해가 되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봐봐. 이게 뭐로 됩니까?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죠. 됩니까? 네. 예. 그럼 얘가 0이 다로 난지는 바꿀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얘가 0 되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뒤에 게 0 되는 케이스 하나 두 번을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3y가 0이 되는 케이스래. 그럼 얘를 x는 또는 y는 이라고 정리할 건데 x는이 좋겠죠. x는 마이너스 3y가 되는 상황 하나. 두 번째는 x 빼기 y가 0이니까 x는 y가 되는 상황 하나. 이렇게 두 번 해야 돼. 그럼 그 두 번을 뭐 하냐? 요 아래 사용 안 된 식 있죠? 여기에 뭐 하겠어? 대입하게. 대입해야 돼. 그래서 대입. 그러면 첫 번째 이 x제곱이니까요. 얘 제곱해서 2배 하래. 일단은 쓰자. 2x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는 것부터 찾읍시다. 그러면 얘는 18y제곱이죠. 9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18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고요. 15에서 1 더하는 거니까 16y제곱은 4. y제곱 얼마? 4분의 1. 그래서 우리는 제곱이 4분의 1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얼마? 2분의 1도 있고 무조건 따로 써야 돼. 헷갈려서.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죠. 2분의 1을 넣습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습니다. 얼마예요? 2분의 3이요. 요렇게. 그럼 이제 뭐 한 거야? 반한 거야? 한 번 또 더. x, y는 상태. 2차는 이게 짜증나요? 이거 서술형 나오는데? 화이팅! 그러면 어쨌든 두 번째. 이번에는 x 대신 뭐 집어넣자? y 집어넣자. 2x 제곱 더하기 x, y 더하기 y 제곱은 얼마야? 4. 근데 얘는 좀 깔끔해요. y 제곱은 그냥 1 나오거든요. 4y 제곱은 4가 돼서. 그러면 y는 얼마가 돼? 뿔마? 1이 되는 거 아니야? 1 되는 케이스, 마이너스 1 되는 케이스. 1 나오면 1, 마1 나오면 마1 요렇게. 그래서 2차에 지금 연방 풀었더니 해가 몇 개 나와? 순서쌍이 4개 나와. 이게 다 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제는 그 순서쌍 다 고르시오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정수가 되게 하는 순서쌍만 고르시오. 뭐 요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러한 순서쌍을 찾아서 그것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합중 최대값을 찾으시오. 또는 곱중 최소값을 찾으시오. 뭐 어떤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물어보는 건 무궁무진.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할 수 있다? 2차였을 때 우리는 연방을 풀 수 있다. 루틴이 있어. 1차, 2차면 y는 정리해서 대입하자. 2차면 일단은 둘 중 인수분해 되는 걸 먼저 골라서 예형되는 거 대입 한 번, 예형되는 거 대입 한 번. 대입법 몇 번 하자. 사실 얘는 대입법 몇 번 하는 거야? 네 번.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일단은 2번 해서 순서쌍은 4개를 찾는 거죠. 한 번. 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몇 시예요? 20분. 아, 그래? 네. 한 번 더 할게요. 네? 예? 176. 예? 176이요. 딱 여기까지만 딱 마무리 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얘는 사실 이렇게 풀어주면 좋긴 좋아서 이걸로 보는 거야. 얘는 1차도 2차도 아니고요. 뭐 2차 어디에 낑기면 껴서 풀 수는 있는데 이렇게 풀면 훨씬 좋아서. 아마 뭐가 제시가 됐냐면 연방인데 합이 A이고 곱이 B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즉 x 더하기 y가 a 그리고 x 곱하기 y가 b 합곱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합곱
합법으로 표현이 가능할 때도 요걸 생각해줘야 돼. 이걸 여기서는 뭐 x, y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x 대신 y 바꿔도, 그러니까 둘이 서로 문자 바꿔서 한다 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걸 뭐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합곡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때 여기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 우리 이거 일일이 어떻게든 저떻게든 다 대입해가지고 맞아? 뭐 적절히 이렇게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뭘 생각할 거냐? 얘는 x, y를 해로 갖는 2차 방정식 생각하세요. 합법 써서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 특별히 여기서 2차 방정식 세울 때는 x제곱의 개수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 y를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우리는 세울 수 있지. 근데 이미 x, y 썼으니까 그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우리 어떻게 써? t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뭘 써? 두근의 합쓰지. 맞아? t 더하기 여기는 뭘 써? 두근의 곱은 0이라고 우리 2차 방정식 세우잖아. 근데 우리 2차 방정식 이 제시가 됐어. 근 구할 수 있지 않아? 네. 무슨 공식? 아, 무슨 공식? 근해 공식.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얘 2차 방정식 얘네 둘을 해로 갖기 때문에 해구하고 싶은 거야. 2차 방정식이 어떻게 구해? 근해 공식 구해버리면 끝이다. 요런 건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더해서 1이면서 곱해서 1이 되는 어떠한 두 수를 찾으래. 그러면 요거 만족하는 그 x, y 값들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자고. 그럼 어떻게 찾아?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1이죠. 두근의 곱 1. 요거 만족하는 요때 t 값들이 각각 x 아니면 y일 거라고. 그럼 일단 어떻게 하자? 근해 공식으로 해를 구하자. t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요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따로따로 쓰면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어쨌든 얘네들을 해로 갖는 x, y를 해로 갖는다고 했는데 얘네가 그 해잖아. 그럼 하나가 x고 하나가 y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까진 되는데 누가 x라고 고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두 번 써야 돼. 없어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x이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y겠죠. 근데 반대로 얘가 x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순서상은 몇 번? 똑같은 거 순서 바꾼 거 두 번 써줘야 돼요. 알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이 세 개가 기본 케이스고요. 당연히 이거 플러스 알파가 더 있기는 하겠죠? 그건 내일 특강 시간에 이제 계속 지속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 설명과 간단한 풀이. 사실 이게 단데요. 요거를 이제 필수 예제 같이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일단 개념 설명 수업은 끝이고요.